안녕하세요, 헬타시스입니다. 오늘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맛보다도 꼭꼭 씹어 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꼭꼭 씹어 먹어라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음식을 드실 때 꼭꼭 씹어 드시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부터 2편 혹은 3편에 걸쳐서 저작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결국엔 음식을 꼭꼭 씹어 먹자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저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작하다의 엄밀한 정의는 치아 그리고 턱을 사용해서 입 안의 음식물을 잘게 분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입에 들어온 음식물을 삼키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이러한 저작 기능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리나 무릎, 어깨 등 어딘가 아프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혹시나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작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불편함을 호소하게 될 겁니다. 흔히 건강을 잃어보지 않으면 그 소중함을 모른다고들 하죠. 일단 저작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화의 시작이자 첫 번째 단계는 구강에서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저작 기능의 1차적인 목표와 기능은 소화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음식물을 삼키기 위해서는 음식물 덩어리가 부드럽고 가소성과 응집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 기능을 통해 음식을 씹는 동안 음식물 덩어리는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되고 타액과 뒤섞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음식물을 꿀꺽하고 삼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맛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한 저작 기능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우선적으로 건강한 치아가 있어야 합니다. 윗턱과 아래턱에 있는 치아의 접촉 면적은 음식 분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치아의 상실 혹은 치아의 손상은 원활한 저작 기능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교합력이라는 것도 저작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합력이란 위아래 치아를 맞물리게 했을 때 발생하는 힘의 크기를 말합니다. 최대 교합력은 앞서 말씀드린 치아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의 수가 줄어들거나 교합 면적이 작을수록 교합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힘은 주로 근육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얼굴이나 목에 있는 저작 근육의 기능에 따라서도 교합력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라질에서 수행된 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원주민들과 도시에서 생활하는 백인 사이의 교합력을 비교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숲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대도시에 살고 있는 백인의 식이습관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원주민의 경우 산업화된 식품을 전혀 접촉하지 않고 앞니를 이용해서 음식을 자르거나 찢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앞니를 훨씬 더 많이 사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연구자들은 심리적인 영향도 언급을 했습니다. 원주민 문화는 우리와는 다른 미학적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니의 손상이나 골절 위험 여부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중요한 건 치아가 음식을 찢고 자르는데 얼마나 더 큰 도움이 되는가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교합력은 식이 습관에 따라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단한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이라면 더 강한 교합력을 갖게 되고, 같은 사람일지라도 음식을 씹는데 더 많이 사용하는 쪽의 교합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인간의 최대 교합력은 1986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기록된 442kg이라고 합니다. 이 힘은 평균 사람들보다 약 6배 정도 높은 기록이었으며 심지어 사자의 교합력보다도 더 강한 힘이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교합력은 식이습관에 따른 저작 근육의 활동성과 조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인종이나 성별, 나이, 통증 유무, 부정교합, 교정치료 등 정말 많은 요인들이 교합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강한 구강 상태 그리고 교합력 외에도 건강한 저작을 위해서는 턱관절의 움직임, 혀와 뺨의 조작, 충분한 타액의 생성, 감각 기능 등 많은 요인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작은 개인의 특성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87명의 대상자가 땅콩을 삼키기 전까지 저작하는 횟수의 범위를 17에서 110회로 보고했습니다. 이는 개인에 따라 저작 횟수가 가지각색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당근의 경우 9에서 65회, 브라질 너트의 경우 14에서 44회로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다수의 연구들은 저작 습관에 있어서 상당한 개인차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들을 짧게 정리해보면, 첫째, 저작 기능에는 구강 건강, 교합력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저작은 개인에 따라 가지각색이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한다면 저작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변화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구강 건강과 더불어 적절한 턱관절의 운동, 저작 근육의 훈련 등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는 이상적인 저작 습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저작 스타일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식사를 하시면서 과연 내가 음식을 충분히 씹은 뒤에 삼켰는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저작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저작과 치매, 저작과 비만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께서 음식을 괜히 꼭꼭 씹어먹으라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